정우현 대표가 뭘 발견했냐면은 아이콘의 익스플로어를 따라가서 보다 보니까 그 블락 안에 트랜잭션이 몇 개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들여다볼 것도 없고 그냥 카운트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마다 트랜잭션이 하나밖에 없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블록체인이 왜 거래 내역이 하나밖에 없는 블락이 만들어지는지 이거 이상하다 하고 정우현 대표가 계속 몇 페이지 아니면 수십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페이지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실제로 하나 이상 있는 블락들이 거의 없더라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우현 대표가 이거 뭐야 하는 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올려놨는데요. 정우현 대표의 그 논리는 그랬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할 정도로 깡통블락이라고 하면은 다소 어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있기 때문에 깡통은 아니거든요. 완전 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20위 안에 드는 코인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이런 식의 아무것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블락이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는지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포스팅을 한 건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정당성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20위 안에 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좀 충실한 내실이 어느 정도의 내실은 있었어야 되는데 내실이 너무 없지 않나 하고 의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많은 블록체인들이 다소 과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대값이 높았던 이유는 이게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다를 걸로 생각했었는데 다른 코인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더라 하는 점이 이제 의문이 됐고 사람들이 이거 놀랬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야 이러고서 막 논쟁을 지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제 추석 연휴를 계속해서 지나갔는데요. 그걸 저는 계속 보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아이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이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콘은 메인네트예요. 메인네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붙어서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게 1월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9월달 됐기 때문에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간을 두고 보면은 좀 이게 여러 개의 트랜잭션,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너 지금 9개월이나 됐는데 하고선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깅을 하면서 스티밋에 블로깅 글을 올렸던 이유는 우리 아이콘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위해서 변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변명의 글을 썼습니다.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숙성되지 않은 블록체인이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더리움도 지금 3, 4년 돼 갖고 숙성이 아직 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성의 방향이 트랜잭션 많아야지 숙성되는 거다. 그래서 많이 성장하는 거다 하는 논리에는 다소 일방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일방적인 게 있는데 그 일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9개월밖에는 안 됐다는 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콘이 집중하고 있는 게 금융 네트워크예요. 금융 네트워크를 인터 네트워크로 해서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증권회사나 아니면은 보험회사나 이런 금융회사인데요. 증권회사가 보험회사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트랜잭션을 일으킬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당연하게 하나밖에 없는 트랜잭션의 블락이 생기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메인네트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다 보면은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이제 대응이 좀 미숙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저기 한 거는 대응한 것은 사실 뭐 트랜잭션 수하고 금융 플랫폼의 가치하고 그게 어떻게 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콘의 경영진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협소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메인네트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아직은 많이 일어날 수 없는 앱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방향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빗나가고 나니까 이제 정우현 대표는 그거 아니잖아.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가만 보면은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트랜잭션 수하고 메인네트의 가치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비례한다는 게 사실이잖아 하고 사실은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나니까 아이콘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때 오히려 우리는 금융 네트워크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고려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아니면 좀 더 설명하는 것 식의 저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논쟁에 가까운 댓글을 올리면서 다소 더 이제 논쟁을 더 불을 붙인 케이스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그 아이콘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네트워크와 너무 다르고 너무 졸속한 메인네트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사람들한테 줬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메인네트는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대로 괜찮고 그런대로 좋은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잘 해낼 걸로 믿고 있고요. 제가 글을 올렸던 거는 그런 것들을 변명해 주기 위해서 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해서 나면서 나쁜 인상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정우현 대표가 이제 사실은 거기 논쟁 중에 끄집어내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우현 대표가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블록이 프로듀싱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블록 생산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블록 생산자가 지금 불분명하잖아 하고 물어보는 게 지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콘 측에서는 거의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논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뭐 거의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메인네트라 하면은 거의 모든 네트워크가 봉착해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탈중앙화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그 이념에 맞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훼손하면서까지도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점인데 정우현 대표가 그냥 문제 제기하는 걸로 끝났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아이콘 같은 경우 지금 블록 생산하는 사람도 좀 불분명하고 사실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트워크를 실제로 가버닝하는 사람, 가버넌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 네트워크를 오우닝하는 거는 누가 오우닝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콘이 그 네트워크를 오운한다 그러면은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인을 주조를 하는데 코인이 특정인이 갖고 있는 소속돼 있는 코인이다. 이런 논리까지도 이제 조금 더 가능해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누구나 이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대답이 됐을 때 어떤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부의 분배는 어디에 되는 거야? 블록 프로듀서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은 우리 비트코인에서 마이너들한테 주조 차익을
다 줬듯이 주조 차익을 누군가가 가져가야 되는데 주조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 그게 지금 부의 집중이 우리가 탈중앙화가 문제가 아니고 부의 중앙화가 부의 집중화가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사실로 아는 거는 우리 저기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부의 분배가 0.99 진위 계수로 따져서 0.99에 가깝다는 거죠. 0.99를 넘는다는 거죠. 0.99를 넘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위 계수가 완전 불평등에 가깝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뭔가를 했습니다. 노동을 했어요. 1시간 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100명이 앉아서 노동을 해갖고 100불이라는 소득이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 그 소득을 누가 가져야 될까요? 100명이 다 나눠 가진다 그러면 완전 평등한 사회고요. 100명이 하나도 안 갖고 99명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한 명이 그 중에 딱 한 명이 그 소득을 100불을 다 가졌다. 그럼 완전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게 완전 불평등일 때 진위계수는 1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소득 불평등 계수, 진위계수로 따져서 0.99입니다. 0.99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거기서 발생하는 주조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든 부는 딱 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네트워크는 치명적이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오스나 아이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게 특정한 사람들한테 집중되니까 0.99보다도 더 높을 걸로 이미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0.9999 혹은 0.999999 이런 정도로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네트워크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100명이 노동을 했는데 한 명만 생성된 소득을 한 명이 가져가고 99명이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걸 99명이 알게 된다 그러면은 99명은 다시는 네트워크에 안 들어올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포기되고 어벤던 되고 그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는 자기 파멸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0.99다 하면은 이더리움은 좀 나으냐? 이더리움은 좀 더 심합니다. 그게 좀 더 심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성을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그렇게 불평등한데 그러면은 이오스나 아이콘은 좀 더 나을 거냐? 점점 심해집니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한테 그 비트코인을 사거나 그 코인을 사야 돼요. 사고 난 다음에 그 코인이 오르기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99명이 계속해서 이걸 사면서 서로 이걸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파멸성이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코인을 설계해 온 사람들이 미케니즘 설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케니즘 설계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기 파멸성을 가지며 자기 지속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명제는 지금 오늘의 명제는 가장 큰 명제는 뭐냐면 자기 지속성을 어떻게 설계해서 넣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그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인이 50만 개다 그러면 50만 개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설계된 게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에코버스가 이런 그 자기 파괴성을 갖는 여태까지의 모든 코인들이 답습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고 나섰고요. 그래서 지금 에코버스는 거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